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혼조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273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세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이 이끌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쪽으로 시장에 거래 대금이 쏠렸을지 먼저 거래 대금 탑5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외에는 삼성, SDI, 한미반도체, LNF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 탑5 리스트를 보시면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한미반도체는 상승하는 분위기, 선방하는 분위기를 가져갔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먼저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에서 시총 1위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 5%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고요. 그 이외에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인 비올이 10%대 강세 그리고 나란히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LB 그룹주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삼천당 제약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도 2차 전지 쪽과 바이오 쪽이 전체적인 투심을 꽉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반도체 종목군들부터 어떤 흐름이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큰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0.89%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8만전자가 어려운 건가라는 아쉬움을 갖게 했는데요. 78,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17만 원 선을 내놓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10만 전자 그리고 20만 닉스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한미 반도체는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 속에서도 어제 장중에 8%대까지의 급등을 보였고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조금은 회복이 안 되면서 이쪽으로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3%대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현대차 증권 레포트에 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일 현대차증권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22일에 SK하이닉스와의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며 HBM 투자 지속에 따른 수요가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직전 목표가 대비 115%나 증가한 레포트에 투심이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군들부터 특징주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어제는 LNF에서 장 초반부터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많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겨우 0.11%의 상승분만 조금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한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째 지속적인 빨간불을 켜면서 어제도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5%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LNF가 들고 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먼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LNF가 SK온과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전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7년이고 계약 금액은 13조, 최근 매출액 대비 339%에 해당되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LNF 쪽으로도 투심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어제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장에서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소식을 가져갔었는데 삼성 SDI가 어제 또 다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 SDI는 2024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까지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사들의 요구가 많은 각형 폼팩터 생산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테스트 중인 결과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전고체 샘플 전지의 온도 변화 안정성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40도가량 우수하다라는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삼성 SDI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8%대까지의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탄력 많이 잃지 않고 5%대의 탄력을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1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9%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시세를 내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들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어제 의료기기 섹터가 전반적으로 비올과 함께 투심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투심을 좀 집중을 시켰습니다. 원택이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까지 23%대의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실펌 X가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승인과 함께 매출 회복세가 뛰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회복이 됐고요. 이렇게 비올 같은 경우에도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제 강한 시세를 내줬었는데 특히나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많았고 삼천당 제약처럼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천당 제약과 HLB 생명과학은 각각 코스닥 시가총액 11위와 1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삼천당 제약의 경우 종속회사인 옵투스 제약까지 같이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독점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황반병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유럽 9개 국가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파트너사 총 매출의 55%를 수령하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세부 마일스톤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한편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그룹주를 일제히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는데요. HLB가 HLB 테라퓨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리보세라닙 아시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교모세포종의 임상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HLB 그룹주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준 만큼 오늘 본장에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케미컬, 이삭엔지니어링, 휴림로보, 사마알미늄, 현대임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상승률을 보신다면 3에서 6%대의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결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장 마감 이후에 특별한 소식을 전해온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동성케미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브랜드인 에코비바가
스티로폼의 대체제로 비드폼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어제 오전장에 전해졌었는데요. 그 강세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6%대 강세 마감 보여줬고요.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M&A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효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쪽으로 조금 투심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이도 3.78%의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섹터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오션과 관련된 듯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3%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이 장마감 이후에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주와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LNG 운반선 8척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조선 섹터 영향이 있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J2K 바이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보 11호 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었는데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로 오늘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고려산업과 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 전일장 본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본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공시가 떴으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이삭 엔지니어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삼성의 M&A의 그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제 본장에서 이삭 엔지니어링이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5%대의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의 냉난방 공조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국내외 플랜트 냉난방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독점 공급 계약을 했었던 사실이 부각을 받았고요.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그 강세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특히나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세가 함께 관측이 됐었고요. 이후에 디지털 시장법 조사가 시작되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몇 가지 종목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만 이슈가 불거지는 흐름들이 강해졌는데요. 다우산업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지수까지 일제히 0.5% 안쪽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인텔과 AMD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도 간밤에 1.7% 하락으로 41달러 선을 기록했고 AMD도 0.5%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정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의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에서 미국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단계적으로 퇴출한 다는 지침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 측에서도 이 외제산보다는 중국 자재의 이 중국산 제품을 쓰자라는 권장이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기술주들에게 직접적인 악재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한 흐름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이 자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으려 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힘을 쏟으면서 한국의 기업들 끌어들이기에
선전포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과연 이렇게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일제히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무려 21% 급등하며 1,8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채굴업체 클리스파크라든지 코인베이스 글로벌, 라이엇 플랫폼스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이 강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를 올렸는데요. 지금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 14일 이후 11일 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보셔도 1억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비트코인 펀드를 ETF로 전환한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ETF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미국 10개 현물 ETF의 전체 자금 유출이 9억 달러에 이를 만큼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대로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6만 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며 매수자들의 이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 헤지 펀드의 인디고 펀드 공동 설립자 다니엘 코엔은 ETF로 자금 유입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6만 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관측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락장을 매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줬는데요. 실제 또 비트코인은 다음 달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이 시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티사이언티픽까지 관련 종목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가상화폐 종목들의 강세 또는 미국 증시의 이런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디지털월드 애퀴지션, 퍼네어, 럼블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종목들입니다. 특히 디지털월드 애퀴지션이 무려 35%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50달러 선에 가깝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이 내일,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26일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이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월드 애퀴지션 과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이 피인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업 공개 절차를 우회해서 증시에 상장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종목 코드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자체가 현재는 트루스 소셜의 주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3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기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정치 테마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달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치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관측됩니다. 화천기계나 대형포장의 경우, 특히 화천기계의 경우 최근에 시세 변동성이 강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대표의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 쪽으로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급등을 했던 레몬레인 이 종목 역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종목이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정치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미국 증시, 국내 증시에서도 함께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